네, 지금까지 내용은 정치부 안희재 기자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앞서도 봤지만 이제 대법원이 모레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이제 최종 판단을 내놓기로 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정치판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이르면 모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위해서 총리직을 사퇴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일이 공교롭게도 바로 그날로 잡힌 겁니다. 만약 무죄가 확정될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는 사법 리스크 가운데 하나를 확실하게 덜어내고 대선 가도 역시 탄력이 붙을 겁니다. 반면에 이른바 반이재명 빅텐트론 등으로 이 후보에 맞서려는 대선 주자들에겐 말하자면 악재가 될 겁니다. 이 빅텐트의 입지나 성공 가능성에 아무래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거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유죄 취지 판결이면요. 이 후보와 민주당엔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중대 변수가 돌출을 하는 거고 대법원의 선고 내용은 물론 특히 선고의 시기를 두고도 민주당과 이 후보 지지층의 강한 반발 예상이 됩니다. 반면에 반이재명 빅텐트 논의엔 탄력이 붙을 수 있겠습니다. 한대행이 모레 판결을 지켜본 뒤에 출마 선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점쳐지고 있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한대행이 이제 대선 출마가 임박했다 이런 관측들이 많은데 그럼 이제 국민의힘은 또 경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 이런 건 어떤 시나리오가 있습니까? 국민의힘 안팎에선요 후보 단일화의 마지노선으로 다음 달 11일이 거론이 됩니다. 이날은 선관위의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입니다. 이날 넘기면 한대행은 무소속으로밖에 출마할 수가 없는 만큼 자신으로 단일화에 성공을 하더라도 국민의힘의 기호 2번 못 받습니다. 단일화 효과가 반감될 공산이 크다는 겁니다. 선거 자금도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이 받는 선거 보조금 200여 원을 무소속 후보 쓸 수가 없습니다. 시간표 따져보면요. 다음 달 3일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되고 11일까지 8일 정도가 남는데 이 안에 단일화 룰 합의하고 토론회나 여론조사 마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선거용 점퍼에 후보 이름 찍고 공보물 제작하려면 8일까지는 단일화를 끝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2002년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땐 20일 정도 줄다리기가 이어졌는데 이번엔 시간이 빠듯한 게 분명합니다. 만약에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그 효과가 어떨지 정치권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빅텐트 등으로 국민적 관심을 높이면 상승세 탈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다만 과거 사례 보면요. 16대 대선 당시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땐 두 후보 지지율 대체로 20%를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한대행이든 국민의힘 경선 후보든 지금 지지율 면에선 그때와는 사정이 꽤 달라 보입니다. 여기에 한대행이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해서 총리를 지냈다는 사실, 거기에 개헌론이나 관세 협상 등을 빼면 구체적인 정치 철학을 보여준 건 아직 잘 안 보인다는 지적, 이런 것들이 단일화 효과의 한계가 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안희재 기자였습니다.